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지방직 봐야죠. 국가직을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국가직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행정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 예, 저도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조금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갑자기 사례형이 5문제가 나왔죠. 5문제. 이게 제가 강의 시간, 기본 강의 시간, 심화 강의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게 특히 이제 국가직에 있어서는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별력을 주려면 이 법학 과목 관련된 시험은요 사례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례형이라는 건요 이 판례, 그죠? 판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된 사항들, 특히 결정 요지에서 OX, 그죠? 적극이냐 소극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단편적으로 결정 요지만 외워서는 안 되고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위 사안의 포섭 단계를 지나서 쟁점을 정리를 해서 이 쟁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바탕으로 관련된 쟁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사례형으로 나오는 출제 경향은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방직 9급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행정법 멘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방직 9급은 제 생각에는요. 일단 2022년 국가직 9급 문제부터, 그죠? 9급부터 살펴본 다음에 관련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그 소위 빌드업 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게 일단 문제만 풀고 정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정리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고요. 이런 식의 순환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요. 혹시 국가직에서 결과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방직에서 방법적으로 의문을 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여러분 공부 방법은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뭐 틀린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방법대로 정리, 문제풀이, 다시 정리, 그죠? 요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죠. 그래서 먼저 신뢰보호 원칙 문제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그죠? 판례에 의하면 이랬어요. 신뢰보호 원칙이 뭐죠?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죠. 의 존재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다면 보호하자.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죠. 이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쟁점이 됐냐?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인정 여부.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했냐 부정했냐, 이게 쟁점이 됐던 문제죠. 그래서 자, 1번 보세요. 건축주와 그로부터 설계받은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래서 건축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았다. 그 신축,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래서 건축 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 원고나 그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등을 위임받은 건축사가 조그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우리 판례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나 건축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귀책 사유를 인정한 사안이죠. 요 판례. 그다음 2번.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 전제로 된 사실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 이게 키포인트죠.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에요. 그럼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어떻게 돼요? 잃게 된다 이거죠. 맞다. 그 다음 3번 지문.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어 시험이 실시되어서 그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에 해당한다. 그죠? 부진정 소급표는 원칙 허용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
그 다음 4번 집은 병무청 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했다. 이게 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네,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은 소위 담당 공무원이 아니죠. 네, 민원봉사 담당이다. 민원 관련 공무원이다 이겁니다. 단순히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의 상담에 응한 경우, 그래서 그 안내를 받은 경우 이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다? 그렇지 않다 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판례 보면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했다 그 공무원이. 그래서 민원봉사 차원에 의한 상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12조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행정기본법에도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은 요건 중요하죠.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그죠? OX를 여기서 객관식이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OX. 그 다음에 이 신뢰 자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어야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적 견해 표명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구별하자. 그죠? 여러분 요 관련된 자료는요. 저희 쇼터디, 그죠? 쇼터디.com에 공지사항에 요 그대로 PPT를 올려놨습니다. PDF 파일로.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방직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공적 견해 표명 인정한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장관의 의료 취약지 병원 운영에 대한 비과세 견해 표명이에요. 요거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했다. 그죠? 5. 삼천 교육자에 대한 피해 보상 담화 발표 다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공적 견해 표명을 부정한 판례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게 나온 거죠.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에 응한 안내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요거 한번 판례 보려고 말씀드릴게요. 자,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입니다. 이 적정 통보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 사안이에요. 요 판례고요. 요 판례 중요해서 제가 체크할게요.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지금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요거 결정 요지를 이해하실 때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건 언제 99년도 자 주식회사 진도라는 회사가 이게 폐기물업에 관련된 회사였어요. 근데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에 대해서 자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경우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지난 군수죠. 지난 군수가 뭐라고 봤냐면 자 폐기물 최종 처리 시설에 들어서게 되면 수질 오염 등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진도 군수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는 소위 거부 처분을 내렸다. 뭐에 대한 처분이라고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이요.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난 군수가 이에 대한 거부를 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 사건 처분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그죠? 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 거죠. 처분 대상이. 그래서 뭐라고 판시했냐면 대법원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는 이 위치를 봤을 때 뭘로 봤다? 이거는 농림지역으로서 만약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돼서 소위 오폐수 등이 이런 하천에 방류가 되면 수질 오염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그 식수 등을 이용할 때 이웃 주민에게 식순환에 직면할 우려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아시죠? 여기서의 하천은 이게 섬진강이었나 봐요. 진도. 섬진강. 그래서
섬진강 요 발원지 인근에 위치한 농촌 지역이었고요. 이 지역으로서 뭘 할 필요가 있다? 소위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 용량을 해봤을 때 여기서 피고로서는 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국토 이용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필요성, 이게 공익이겠죠? 예. 필요성이 크다. 그래서 원고가, 여기서는 주식회사 진도가 원고가 이 처분으로 인해서 폐기물 최종 처리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인 요 비용, 이게 뭐죠? 사액이겠죠? 이 사액에 비해서 공익이 더 크다 이겁니다. 따라서 비교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함에 있어서 소위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냥 뭐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키워드겠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경우 수질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공익상 이유를 거부했다. 이 거부 처분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부정된 사안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2022년도에 나왔고 민원봉사 차원의 민원봉사 차원의 상담에 응한 안내.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전에 민원 예비심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으리라는 기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 표명 부정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행정법 관계로서의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대한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죠? 공법 관계 같은 경우 쟁송 절차에 있어서 뭘로 갑니까? 항고 소송이다, 그죠?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반면에 사법 관계라면, 행정법 관계, 사법 관계라면 민사 관계로서 민사 소송으로 가겠죠? 민사 소송으로 간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이 2021년 12월, 그죠? 2021년 12월 판례가 202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모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근데 거부됐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핵심은 뭡니까? 곧바로예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에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죠? 국방부 장관이 하는 급여 지급 결정 자체를 소위 급여 수급액을 확인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그 급여 지급 청구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뭘 제기하라 이거예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이건 뭐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급여 지급 결정 이에 대해서 항고, 그죠? 항고 소송을 제기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청구해라? 당사자 소송 등으로 급여 지급 청구를 해야지. 여기서 오답 처리한 거는 곧바로예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21년도 최신 판례였다 이거죠. 요거 하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당사자 소송 관련해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급여 지급 청구, 이에 대해서 거부됐다. 거부한 이 처분에 대해서 먼저 항고 소송을 제기해라. 그래서 구체적 권리를 받은 다음에 이를 매개로 당사자 소송으로 급여 지급을 청구해라 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소속 지방 법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봤던 판례죠. 이것도 최신 판례로서 뭐다? 공법상 의무이다 이거죠. 왜? 법무사 사무원 채용에 관해서 소위 법무사에 대한 지방 법무사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는 의무, 요거는 공법적 의무로 본다. 공법상의 의무로 본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 처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해양 경찰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서 보조로 방제 작업을 했다. 사인은 그 사무를 처리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한을 국가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 이 사무관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무관리 기억하자. 판례 입장은 자, 공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것은 뭐다?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거는 공법상 사무관리이기 때문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사무관리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자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 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요거 민사소송 대상이다. 또 기억하세요. 환매권 존부에 관한 소송 및 환매 금액 증감을 구하는 소송, 요거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맞는 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 사법 관계에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요 쟁송 절차에서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자, 요런 것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자체, 우리 판례 뭐죠?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요거는 사적 자치 원리, 계약 자유 원칙 등의 사법상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 입장.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요 기출 지문 공법과 사법 관계 각각의 소송 절차와도 관련된다. 1차적으로 관계 범위의 규정과 성질 등을 기준으로 구별하자 해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본 요 판례 입장 나눠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왔죠?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예,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대해서는 요거 사법 관계가 아니라 요거 공법 관계로 봤죠. 잘못 봤네요. 요거 오타다. 요거 오타입니다. 공법 관계 맞죠? 제가 지금 정신줄을 잠깐 놨습니다. 이게 공법 관계 맞죠? 예, 공법 관계 맞다. 얘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예, 정신줄을 놨다. 맞아요.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자체는 공법 관계로 봤다. 왜 안 지울까요? 잉크를 삭제하자. 좋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사법 관계로 본 것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펜. 요거는 헷갈렸어요. 한국조폐공사의 직원 근무 관계, 요거 다 사법 관계로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의 토지 협의 취득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산 회계법에 의한 입찰 보증금 귀속 조치, 요거 다 사법 관계예요. 그 다음에 그죠?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요거 공법 관계고요. 공법 관계. 그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법인 근무 관계에서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근무 관계. 그 다음에 자,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원 직원의 근무 관계. 요거 사법 관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법 관계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과 계약에 있어서 요런 것들 기출된 거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요거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로서의 특허로 본다. 특허로 본다. 그 다음에 자, 공법 관계로 본 거. 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가 공법 관계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사법 관계로 본 거 요거죠. 사무관리에 근거해서 국가에 지출된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 이번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죠? 일반 재산 매각, 그 다음에 일반 재산 대부료 납입 고지 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공공서비스 영조물 이용 관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법 관계에서 조세 과온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요거 같은 경우는 사법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법 관계로 본 거, 자, 사업 시행자 환매권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요건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봤는데 우리 기출문제 뭐라고 나왔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랑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에 구하는 소송, 환매권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환매 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또 사법 관계로 봤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판례에서 요건 이제 근거법이 뭡니까? 토지수용법이에요. 토지수용법. 네. 토지수용법상에 사업 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봤다. 이것도 비교해서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기출된 거는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그래서 요거랑 구별하자. 예, 사업 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 관계로 봤다. 그 다음에 기출 지문 보시면 국가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르다. 그래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사법에 규정 내지 법원리가 적용된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네. 그래서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그죠? 예,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온 지문이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 처분이에요. 우리 판례, 이거 기출된 지문이죠. 변호사 시험에서. 요거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건 뭐다? 관리청의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변상금 부과 처분. 요 판례도 잘 나옵니다. 요것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아 드셨네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경우, 이때 청원경찰은 그 청원주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용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다투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헌재소. 이거 한국토지공사의 투자로 설립된 한국토지 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에 관한 사항. 요거는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왜?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관계가 맞지만 이런 경우라면 존재한다면 공법관계예요.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운영계약. 요거 공법관계. 그죠? 마찬가지로 수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자가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 하는 수도료 부가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 이거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울대 공원 사건. 자, 사인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 등에 기부 체납했다. 네, 기부 체납했다. 요거 사법상 계약이 아니다. 요거 공법 관계로 봤다. 됐죠? 많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보증금의 귀속 조치. 이거는 사법상 사법관계 봤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조치요. 요거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 봤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다. 또 잘 나온다. 그죠? 서울특별시 지하철 임직원의 근무관계 요거 사법관계로 본다 그랬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닙니다. 암기 돼야겠죠? 그 다음 국유재산의 대부도 징수에 관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한 구제 절차 마련돼 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일반 재산의 대부도 지급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옳은 지문. 이것도 중요하다. 출제 예상되는 지문입니다. 국공유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예요. 요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라고 봤습니다. 우리 판례. 됐죠? 요것도 옳은 지문. 요것도 최신 판례로서 정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다음 사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했어요.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죠? 소위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문제였다.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문제. 건축주 갑은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
을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관할 행정청인 A시장으로부터 받았다. 근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의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이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르며 갑은 건축 허가를 포기 철회하기로 갑과 을이 약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을은 갑이 잔금을 그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서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이겁니다. 됐죠? 이에 대해서 자 1번 좀 볼까요? 토지가 건축주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가 규칙 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을은 A시장에 대해서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본다 이겁니다. 판례 입장 맞죠? 왜?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어떻게 된 거예요?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소위 건축 허가를 받은 거죠. 근데 누구의 규칙 사유가 있었죠? 건축주의 언제? 착공하기 전에 건축주의 규칙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당 토지에 사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당연히 그죠? 토지 그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 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상 여러분 19조에 나와 있죠? 네, 19조에 나와 있다. 먼저 보고 올까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입니다. 지금 같은 사안은 어떤 사유예요? 이 사유 중에 이거겠죠? 네, 사정 변경 등으로 그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하는 공익과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철회는 어디서 문제되는 거죠? 자,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겠죠? 수익적 행정행위에서의 철회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쟁점 뭐예요? 자, 행정기본법에 철회 근거가 있지만 우리 기억해야 된다. 철회 사유가 존재한다. 네, 그런 경우 행정청은 그것만의 이유로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이 이게 중요한 거죠. 별도의 법령의 근거 없이 중요합니다. 철회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철회 자유설 입장이다. 이게 딱 기출돼요. 그래서 법령의 근거는 불료입니다. 예, 보세요. 기출지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정 변경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케 할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1번 지문 해결됐고요. 2번 지문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보세요. A시장은 건축 허가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철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뭐라 그랬죠? 소위 철회 자유설 입장이다. 그죠? 철회 갑자기 회가 먹고 싶네요. 철회 자유설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필요 없다.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 네, 기출지문 보시면 건축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틀렸다. 기억해야겠죠? 네, 행정기본법의 19조에 철회에 관한 근거 규정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 입장은 변함없이 철회 자유설이다. 이를 이번 기출문제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다. 철회 자유설이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4번 지문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관련된 사례가 또 나왔어요. 네.
이게 뭐 9번, 10번이었나요? 근데 별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요. A시의 시장은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 을, 병, 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식의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이후에 자 해당 조항에 대해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 다른 말로 뭐죠? 예,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즉 행정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에 위헌 법률이 내려졌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행정처분은 소위 하자 있는 처분이 되겠죠. 하자 있는 처분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근거 법률에 대한 이 위헌 결정의 효력에 있어서 우리 판례 뭐로 봅니까? 볼까요? 원칙, 헌재법상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뭐죠? 장래효예요. 즉 결정이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면 그 법률은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 장래효다. 즉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다만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다. 언제? 당해 사건인 경우. 그죠? 그다음에 동종 사건인 경우, 병행 사건인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 결정이 되면 이 행정처분 어떻게 됩니까? 이 처분은 소위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무효사유냐 취소사유이냐 취소사유인지가 문제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위헌 결정에 대해서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즉 당해 사건 뭡니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계기를 부여했다. 당해 사건. 그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을 이미 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병행 사건은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의 전제가 됐다. 그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인 경우다.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까지?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표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이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됐죠? 그럼 1번 갑의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자, 근거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돼서 그럼 어쩌? 부담금 부과 처분은 무슨 사유가 됩니까? 소위 취소사유돼. 취소사유의 하자가 발생됩니다. 근데 부담금 부과 처분이 이미 부담금을 납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 이게 뭔 말이에요?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가증력,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이 된다. 즉 이 말은 부담금 이 부과 처분 자체는 유효로 확정된다. 효력상 그래요. 불가증력. 따라서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겁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돼서 유효하게 확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1번 지금 맞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을의 부담금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리고 현재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을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까?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소위 뭐에 해당하죠? 병행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병행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위헌 제청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의 그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 등이 재판의 전제가 됐다. 예.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위 병행 사건으로 봐서 소급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위헌 법률에 근거 행정처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나머지 그죠? 병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행정심판을 하여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는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때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행정심판에서의 기각 재결과 상관없이요. 자, 법원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죠. 왜? 재결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자,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 등 그다음에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혹은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4번.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제소기관이 경과하여 정해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확정되었다. 그죠? 확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정의 재산의 압류가 이루어졌다. 이런 상태라 하더라도 정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조세의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이런 경우죠. 근데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 채권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 결정 이후에 그죠?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 처분 등의 절차 속행을 허용되진 않는 거죠. 위헌 결정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요. 정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이 체납 처분을 위헌 결정 이후에 할 수 있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 결정 이후에 조세 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 속행 할 수 없다. 우리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입장이다. 그래서 요 사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기출 지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과 법률 조항은 결정 있은 날. 이 무슨 말이에요? 장래효다. 그죠? 장래효를 말하는 거고요. 원칙. 장래효가 원칙이다. 그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방해 사건은 물론 뭐까지? 재판이 전제가 되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령으로 나왔다는 거죠. 병행 사건에도 미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근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서 쭉 볼게요. 소급표로 인정할 경우 쭉 보면 신뢰보호 원칙, 현저히 우월한 이유로 일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타당성 나오죠. 소급표가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 타당성으로도 소급표가 제한될 수 있다. 기출. 그 다음에 위헌인 법률에 근거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위헌 결정의 소급표와는 별개다. 그래서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에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 이거는 취소 사유다.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 다음 조세가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그 조례를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이거 보세요.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례 규정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면 중대 명백설에 의했을 때, 그죠?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취소 사유입니다. 당연 무효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근거 법률의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부당금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 및 이에 기한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됐다. 기존의 압류 등기가 교부 청구로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왜?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이 체납 처분과 마찬가지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부한 기존의 압류 등기 위헌 결정 이후에 후속 체납 처분 절차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도 받을 수 없다. 같이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체납 처분 절차 진행할 수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배당도 받을 수 없다.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 존속 중인 경우 그 행정처분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졌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후행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거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다.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하자죠. 하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가야겠네요. 자, 판례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하자.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공익근무 요원의 소집 처분에 승계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하자.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그죠?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봤다. 그 다음 2번 건축물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고 불가증력을 발생하였다면 건축물 철거 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대집행, 계고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우리 기억해야겠죠? 이거 맨날 나오죠. 건물 철거 명령과 그죠? 대집행, 계고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의 승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 3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지정 처분이 그죠?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 승계되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도 당연히 무효다, 당연하다. 그죠? 그래서 이해하실 때 이 인가 자체는 뭘 전제로 합니까? 사업 시행자의 이 지정 처분, 요 기본 행위가 소위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 처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 인가 처분도 무효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3번 지문도 맞다. 4번 지문. 자, 선행 처분인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과 후행 직권 면직 차이, 면직 처분 사이. 우리 기억하시죠? 이거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행정 처분으로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이런 것들은 틀리면 억울하다.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하자의 승계 여부에 있어서 학설은 대립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하자의 승계는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일반적 견해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 간에 그죠?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소위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될 수 있다고 본다. 자, 대표적인 거죠. 대집행 절차에 개통, 그죠? 계고가 있고 통지가 있고 실행하고 비용 징수까지는 상호간의 하자가 승계된다 이겁니다.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죠? 독촉, 그죠? 압류, 그다음에 매각, 청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반면에 그죠? 후행 처분이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건 당연히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겠죠. 기억하자. 이러한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그죠? 철거 명령과 이러한 계고 처분, 이런 것들은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연속되는 행위일지라도 우리 판례 뭐로 보죠?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속용 이론 있다. 요까지는 지금 기출 특강에서는 다루긴 좀 그렇고요. 나오기가 그렇게 어쨌든 구속용 이론이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이에요? 일단 구속용 말 그대로 실질적 존속력 혹은 불가 변력의 내용을 확장판이다. 그래서 자, 불가증력이 발생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선행의 후행에 대한 규준력이라고 하는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인정해서 하자의 승계론을 대체하자는 견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입장 뭡니까? 원칙 하자 승계론 입장이다. 그죠? 원칙 우리 하자 승계론 입장이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자,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는 자, 독립한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선행처분의 뭐죠? 구속력. 어떻게 보면 판례가 앞에서 말한 이 구속력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죠? 요 판례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간에 분명히 그 목적 자체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가 소위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 국민의 권리 구제 차원에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의 위법한 주장, 선행행위의 위법성 주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외적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어쨌든 그 이론에 대해서 있다 기억하시지만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죠. 예외적으로 판례가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 한번 볼까요? 두 개의 행정처분이 그 연속적으로 행해진 경우 서로 결합하여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자, 반면 보세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당연모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즉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언제?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즉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어서 후행행위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르지 않으면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의 말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겠죠?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행행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등등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출됩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별 사례를 기억해야 된다.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항과 부정한 판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세 체납 처분에서의 독촉, 압류, 매각, 충당, 조세 체납 처분에서의 독촉, 압류, 매각, 충당, 행정대집행법상의 개통실비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계고, 귀속재산의 임대 처분과 매각 처분, 그죠? 다 인정했다. 또 기억해야 될 거, 요 판례 잘 나오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는 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을 인정한 사안에서 구속력을 인정했다. 서로 별개의 독립된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뭐다?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선행 처분의 후행 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말이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적법한 후행 행위로 위법한 선행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선행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있다. 그래서 요 선행 처분, 즉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발표와 그죠? 유가족, 그죠? 을 등의 그 적용 배제자 결정, 이 후행 처분 사이에요. 이 후행 처분 사이 이에 대해서 만약에 통지도 받지 않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은 자신의 법률성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 즉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 결과가 또 을에게 예측 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요 판례 기억하셔야겠죠? 중요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발표와 그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 배제 결정 간에는 소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됐다. 요거요. 요거 기억하세요. 중요하니까요. 반면에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판례도 기억해야 된다. 과세처분, 체납처분, 직위해제 이거 나왔죠? 직위해제 처분과 직권 면직 처분. 요거 하자의 승계 부정된 판례예요. 요것들. 그리고 쭉 보시고요. 변상 판정, 변상 명령 결정 다 하자의 승계가 부정됐다. 건물 철거, 개고 처분, 건물 철거 명령과 개고 처분. 요것도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판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직을 보고 핵심 쟁점을 다루는데 한 3회 정도를 봐야겠네요, 그죠? 2회에도 못 끝낼 것 같고 천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종 요 자료 같은 어디에 있다? 쇼터디 공지사항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올려놨습니다. 합격연구소 네이버 카페 합격연구소. 여기는 이제 쇼터디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 아무 데서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요 공부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처럼 문제를 풀고 관련 쟁점 정리하고 그 관련 쟁점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고 그죠? 또 쟁점 정리하고 또 문제를 풀고 그죠?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하시면 돼요. 시험장까지. 그러면 시험장에서 나올 게 나온다. 그죠? 너무 암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이 작업을 계속 회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기본서를 몇 회 봐라, 10회 봐라, 문제집을 10회 봐라, 다 맞는 말인데요. 회독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그죠? 맞추기 하면 되잖아요. 쟁점 정리하고 다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 쇼터디 기능을 이용하시면 답이 체크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대한 쇼터디에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좀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다. 시험장 갈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서 혹은 제가 제공하는 이런 프린트에다가 계속 이론 강의하고 또 쇼터디에서 문제 푸시고 또 틀린 거 또 쇼터디에도 여러분들 공지 노트 기능이 있어요. 노트에다가 메모 또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억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메모를 통해서 이 단기 기억을 좀 장기 기억으로 그죠? 어차피 까먹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장기화해라.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좀 많이 푸시고 관련 문제 쇼터디에는 뭐가 있죠?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여기 사례 많습니다. 이 변호사 시험 같은 문제는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다는 게 뭐죠?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변별력을 좀 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률 시험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높은 시험은 이거겠죠?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에 관한 문제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 사례 대비는 이 변호사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만 좀 제가 따로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사례형 문제를 좀 많이 푸셔보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기인데 기본은 뭐다? 개념. 여러분 제가 요 PPT 자료 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념 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 개념만 확실히 잡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따로 뭘 더 지엽적인 걸 다 암기할 게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2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